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가 생긴 게 이제 137억 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하고 태양이 생긴 게 이제 46억 년 전.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난 후에 8억 년이 흐른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억 년, 39억 년 전에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구는 이제 그 땅속, 뭐 땅 밑에 있는 그 뜨거운 그 용암이 이제 그 또 흘러나오는 그 깊은 바닷속, 심해 속에 있는 그 열수구에서 이제 그 용암이 이제 그 밑에서 땅속에서 나오죠. 뜨거운 그 땅속에 있는 용암이, 마그마가. 그 이제 그 마그마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나오는 그 구멍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나오면서 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근처에서 살던 그 박테리아들, 그러니까 원생 동물이죠. 그 박테리아가 지구의 이제 최초의 생명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테리아의 그 DNA로부터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처음에 지구 생명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체가 RNA를 갖게 된 거죠. 리보 핵산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DNA가 되죠. 그래서 이제 디클레이트도 핵산, 그러니까 이제 그 핵산이죠. 이 DNA로부터 이 DNA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열을 한다는 거죠. 이제 똑같은 게 이제 그 하나의 주형은 이제 그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중으로 있다가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복사를 해서 이제 하나를 주형으로 삼아서 이게 똑같은 게 나와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 또 복사를 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이제 그 분열하면서 번식을 하는 걸 두 배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생명체가 이제 그 진화를 하면서 점점 이제 번성하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DNA가 이들 그 박테리아 그 원생 동물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약 70억 명이 되는데 우리 몸속에는 또 다른 생명체인 한 100억 개 정도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지금 한 100억 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세포가 한 100억 개가 돼 있죠. 세포가 100억 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몸 자체의 그 세포 외에 별다른 생명체 100억 개 이상의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대장균이라든가 뭐 아무튼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들이 100억 개가 우리 몸을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산소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구는 이제 거의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딴 그걸로 이제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호기성 생물이 아닌 염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 그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생명체들이 이제 처음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5억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체가 태어나고 나온 다음에 한 13억 년이 흐른 후에 이제 드디어 그 산소를 쓰는 그런 그 이제 남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그 남조균 뭐 이런 어떤 광합성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산소를 먹고 그걸 하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래서 이제 산소로 자기의 그 생명 순환 그거를 이제 산소를 이용하는 거. 전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했는데 그 전에 이제 지구에 가득한 거는 뭐 이산화탄소, 뭐 메탄, 뭐 황 이런 게 이제 가득했죠.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독이죠. 그렇지만 얘네들 입장에서 봐서는 또 산소가 독이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산소가 풍부한 세상이 된 거는 약 한 25억 년 전. 아무튼 그 당시 지구는 상당히 불안했는데 지구가 생긴 게 46억 년인데 46억 년 전인데 그 이후 지구가 생긴 이후에 한 1, 2억 년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때는 완전 이제 조그만 그 우주의 먼지라든가 티끌이라든가 이런 파편들이 이제 모여서 밀도가 강한 데다가 점점 모여서 이제 그 중력 작용으로 해서 점점 이제 주변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점점 커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도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그 물질들, 우주의 그 어떤 그 별이 뭐 무슨
먼지, 티끌 아니면은 뭐 무슨 돌덩어리, 얼음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날라와서 지구에 부딪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딪히면서 점점 이제 덩치를 키워 가는 거죠. 이제 그 중력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졌을 때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큰 물체, 지구를 형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날라온 것 중에서 이제 뭐 조그만 것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크다란 이제 그 돌덩어리가 하나가 날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름이 한 10km, 그럼 지름이 10km면 상당히 큰 거죠. 그 큰 암석이 그 별이 날라와서 지구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지구를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이게 그게 이제 파편이 이제 또 튀겨져. 이 파편 튀긴 게 이제 달이 된 거죠. 그래서 달이 되고 지구의 그 성분이 거의 성분이 이제 뜯겨져 나갔기 때문에 지구하고 성분이 거의 비슷한 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달이 만들어지면서 이 달이 그 떨어져서 나와서 만들어졌지만은 달이 크기가 지구의 한 뭐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작죠. 작지만은 지구가 워낙 중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달도 이제 중력이 있죠. 끌어당기는 서로.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이제 중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팽팽하게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달이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거죠. 왜냐면 지구가 이제 더 이제 중력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달이 돌면서 지구가 혼자서 이렇게 돌 때보다도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해 주니까. 그러면서 이 달의 인력 때문에 지구가 안정적으로 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부딪혀서 떨어지면서 지구의 그 자전축, 지구가 이제 혼자서 이제 뺑뺑뺑 도는 게 자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 주위를 도는 게 공전인데,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거죠. 그 상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상적인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돌게 되고, 이거로 인해서 지구는 이제 똑바로 있을 때는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이제 계절이 없죠. 태양을 보는 쪽은 여름이고, 이제 돌아가서 거꾸로 되면은 이제 겨울이고, 아니면은 태양을 보는 쪽은 낮이고, 없는 쪽은 밤인데, 이게 23.5도로 기울어지면서 돌기 때문에 여름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춥거나 덥거나 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달 때문에 지구가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를 돌게 됐고, 이제 달과 인해서 어떤 뭐 안정적으로 이제 지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지구가 혼자서 이렇게 뺑뺑 돌 때는 하루에 자전 시간이 하루에 이제 6시간, 그러니까 6시간마다 이제 한 번씩 도는 거죠. 혼자서. 근데 이제 달이 생기면서 이게 끌어주고 이런 힘 때문에 6시간이 아니라 24시간마다, 24시간마다 하루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4시간이 이제 밤낮이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게 생긴 것과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에 달이 없어진다 하면은 이제 지구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를 못하고. 그런데 지금 달이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달이 완전히 저 멀리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기고 8억 년 전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생기고, 그다음에 25억 년 전에 그다음에 이제 돌연변이로 생겨난 남조류,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게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햇빛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조류들이 햇빛을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대기 중에 그 당시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산화탄소, 메탄, 황 이런 게 이제 대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햇빛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내뱉는 것이 이제 산소를 내뱉는 거죠. 그걸 에너지로도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산소를 내뱉는 생명체들이 많아지면서 바닷속에서 산소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바닷속에 산소가 많아지니까 이제 지구상에는 이제 철 성분도 많죠. 왜냐면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지구가 생긴 건데, 거대한 우주의 거대한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그 초신성에 폭발을 할 때 초신성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중원소, 무거운 원소들인 뭐 산소, 탄소, 뭐 질소, 그다음에 뭐 철이라든가 뭐 이런
원자들이 이제 지구에 이제 다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태양도 맞는 거고 지구도 맞는 건데 그 지구의 그 철 성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이 산소가 이거를 녹여가지고 철이 이제 점점 바다로 가라앉으면서 이 철 성분이 이제 지구 내부 그 중심부에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지구에 이제 가장 가운데는 이제 핵이 있고 내핵과 외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이제 멘틀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용암이 이제 그 마그마가 이쪽을 돌고 있는데 그 이제 내핵이 이제 주로 구성된 게 이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이라든가 뭐 니켈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무거운 원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핵에도 이제 그런 무거운 원소들이 이 외핵에 있는 그 내핵은 고체고 그다음에 이제 외핵은 이제 그 액체지만은 무거운 원소들인 철 같은 게 있어서 이 그 철 같은 그 액체 상태의 무거운 중원소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자기장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구에 자기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자기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명체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닷속에 이제 그러면서 산소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구상에서 이제 산소 농도가 이제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산소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산소 농도가 5억 5천만 년 전 이때가 이제 캄브리아기 때 이때 이제 생물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생물체들이 상당히 많아질 때에 지구의 그 당시에 산소 농도는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의 산소 농도는 약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중간에 13%에서 시작한 산소가 꾸준히 늘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그 공룡이 판을 치던 중생대쯤 와가지고는 이 산소 농도가 거의 뭐 한 38% 40%뭐 엄청나게 이제 지구상에 산소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또 산소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얼마 전에 25%에서 지금 21%까지 됐습니다. 지금 21%가 돼 있는데 이 산소 농도가 2%나 3%가 많아도 이 생명체는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냥 점점 커지고 힘도 세지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공룡 시대 그때는 이제 산소 농도가 뭐 거의 40%가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물들이 공룡 같은 커다란 동물들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적이고 뭐 아무튼 뭐 에너지가 뭐 넘쳐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잠자리는 이제 요만한데 그 당시 그 공룡 시대 때 잠자리는 거의 한 2m 엄청나게 큰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 뭐 이런 게 커서 좋은 점이 있죠. 산소가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 2% 3%. 근데 산소가 보통 높은 데가 이제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산속 이런 데 산소가 높죠. 그런데 뭐 거의 산소가 뭐 0.5% 1%만 높아도 이제 그런 차이가 확 나죠. 근데 이 산소 농도가 높아서 나쁜 게 또 있죠.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뭐 거의 한 1, 2%만 높아도 이게 이제 화재가 잘 발생됩니다. 산소는 이제 이제 그 화학적 반응이 세기 때문에 막 이제 서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딴 거하고 반응을 잘해서 뭐 가서 철도 막 녹이고 사람 몸도 이제 산화 작용을 해서 산소가 사람 몸에 또 너무 많으면은 이 산소가 그 산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를 이제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이제 산소가 너무 많아지는 게 이제 안 돼.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이제 녹슬게 하고 부패시키고 뭐 이런 그도 있지만은 또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이 화재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생명체가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세지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먼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이 안 꺼지죠. 이제 산소가 너무 세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다 불타버리고 그러면 뭐 자기가 아무리 에너지가 좋아도 뭐 불타는데 뭐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때 산소 농도가 낮으면은 또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뭐 활동적이 안 되고 뭐 쪼그라들고 조그맣게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안 좋겠는데 지금 이제 적절한 산소 농도 2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 중에 21%죠. 이제 지구 대기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질소가 78%, 그다음에 산소가 21%.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이제 거의 78 더하기 21이니까 99%죠. 그래서 다 있고,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된다. 이제 이산화탄소는 끼껏 해봐야 0.0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산화탄소가 자꾸 늘어나면은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북극의 얼음도 녹고, 그다음에 얼음이 녹으면서 그 밑에 이제 동토층에 이제 몇 억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 이상한 돌연변이 박테리아들이 튀어나오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코비드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은 이산화탄소 증가고, 그다음에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열대 지방에 살던 그 어떤 그 박쥐들이 이제 몸속에 이제 그 바이러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보통 박쥐 하나당 이제 바이러스가 한 세 개 정도 종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열대 지방에 살던 그 박쥐들의 한 30종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북쪽이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우한이라든가 뭐 무창이라든가 베트남 이쪽으로 이제 월드지방에서 이제 박쥐들이 이제 한 30종이 올라오면서 몸속에 3가지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거의 한 100종의 바이러스가 이제 온대지방으로 올라와서 온대지방에서 그 바이러스의 경험이 없고 뭐 면역체제가 안 돼 있는 인간을 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쳐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코로나 생기기 전에도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그 박쥐에 의한 그런 그 바이러스 질병, 전염병들이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박쥐들의 이동, 박쥐들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의 이동, 이거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이제 생기는 건데, 그 박쥐들이 왜 이동했냐? 그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으로 이동한 거는 지구가 온난화가 됐다. 따뜻해졌다. 그 따뜻해진 원인은 이산화탄소 늘었다. 그래서 지구에 이제 지금 이산화탄소 0.04%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지구는 이제 46억 년 전에 생기고 5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많이 생겼죠. 캄브리아기인데, 이때부터 해서 지금 5억 5천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지구상에는 대멸종이 한 5, 6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멸종이 5, 6번이라고 하니까 한 1억 년마다 멸종이 온 거죠.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에 그 중에 가장 큰 멸종 중에 하나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온 게 이제 2억 5천만 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생대의 마지막에 이제 고생대는 처음에 이제 캄브리아기 5억 5천만 년 캄브리아기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 전에 페름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생대인데, 뭐 캄브리아기, 뭐 실루리아기, 뭐 오르도비스기, 뭐 그다음에 이제 대번기, 그다음에 이제 뭐 석탄기, 뭐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가 이제 페름기인데, 이게 이제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페름기 말기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지구가 이제 대멸종이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대대적인 그 멸종이 와서 지구상 생명체의 70% 80% 거의 다 있는 생명체들이 거의 다 이제 멸종을 하고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생명체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게 이제 중생대. 이때는 이제 그 공룡의 시대죠, 중생대는. 그래서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하고 고생대의 페름기 사이에 대멸종이 있었다. 이 대멸종이 있었던 원인은 그 당시에 이제 화산 활동, 땅속에 있던 그 지구,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지구 내부에서 이제 뜨거운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가 터져 나와서 이제 생명체가 멸종이 됐다 해서 지구는 한 1억 년마다 계속 대멸종의 시기를 겪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되면서 공룡들이 번성을 한 거죠. 공룡들이 이제 번성한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트라이아스기, 그다음에 쥐라기,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백악기인데, 이제 백악기가 이제 6,500만 년 전에 끝나게 됐습니다. 중생대가 6,500만 년 전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신생대 이제 놓은 거죠. 이제 포유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중생대는 이제 공룡의 시대죠. 이때 6,500만 년 전에 공룡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그 지구상의 어떤 이제 돌덩어리가 이제 부딪힌 거죠. 달이 생겼듯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지름이 한 10km 되는 가장 큰 그 돌덩어리 같은 게 이제 지구상에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유성이나 뭐 이런 떠도는 별이 이제 하나 날라와서 이제 부딪혀서 이제 지구가 이제 중생대가 끝났는데, 이때 이제 대멸종이 왔는데, 이 대멸종이 왔는 게 어디 왔냐면, 이게 이제 그 떨어진 데가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 유카탄 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지구에 충격을 주니까
지구 내부에 있던 마그마가 이 충격으로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 화산재가 이제 대기를 다 덮죠. 대기를 다 덮으니까 햇빛이 막히니까 햇빛을 그 갖고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다 죽으니까 식물들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 다 죽고, 초식동물 다 죽으니까 초식동물 먹고 사는 그 육식동물 다 죽고 하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7, 80%가 멸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거는 이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서 이제 화산재 파묻히고 기온이 떨어지고 햇빛 차단하면서 당시의 그 생명체 중에서 크다란 놈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24kg 이상인 덩치 큰 생물들은 다 멸종이 되고 조그만 애들만 살아남죠. 왜냐면은 덩치 큰 애들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빨리 죽는 건데, 근데 조그만 애들은 뭐 그 먹는 게 적으니까 좀 안 먹고 좀 뭐 한 달, 두 달 뭐 겨우겨우 버티면은 그나마라도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덩치가 큰 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약 거의 한 2억 년 동안 이 공룡이 지구상을 지배를 하다가 6,500만 년에 완전히 멸종돼서 없어져 버린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후손이 지금 뭐 새들이 조류가 공룡의 후손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파충류죠. 이제 파충류인 공룡이 중생대의 쥐라기 백악기를 거치면서 지구를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룡이 죽고 파충류 시대가 끝나면서 포유류, 인간의 조상인 포유류죠. 포유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룡의 시대 때도 포유류가 있었는데, 이때 포유류들은,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의 조상인 포유류들은, 무슨 들쥐, 아니면은 뭐 이런 조그만, 몽구스, 뭐 이런 조그만 설치류였죠. 그러니까 약간 쥐 쪽입니다. 쥐 쪽. 조그만 쥐 쪽인데 얘네들은 공룡이 워낙 크고 뭐 무서우니까 뭐 이제 공룡을 피해서 뭐 밤에만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뭐 몰래 공룡을 피해서 이제 숨어서 살고 공룡알을 훔쳐먹고 뭐 이런 변방의 찌질이가 우리의 포유류의 시초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나타난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부터 지금까지 5번 정도 지구상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대멸종이 5번 있었죠. 그래서 지구상의 70% 이상의 생물이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년에 한 번 정도 지구상에 대재앙이 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년마다 물갈이를 한 거죠.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거는 자연이라든가 우주가 그동안의 게임의 룰, 그동안의 이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패를 전부 다시 모아서 다시 흔들어서 새로운 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주의 뜻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까지 공룡의 공룡 시대 때, 그러니까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 공룡의 전성기 때의 지구상의 산소 농도는 약 40%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기가 맑고 신선하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크기가 커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공룡까지 그렇게 아주 큰 동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40%, 38% 산소 농도가 지금은 이제 25%, 뭐 정확하게는 한 2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한 1, 2%만 줄어도 우리는 몸이 불편해지고 피곤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엄청난 부작용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많이 줄면은 아예 인간이 뭐 한 3, 4%만 줄어도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5억 5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그때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생명체들이 탄생했죠. 그래서 처음에 생명체가 이 당시에 이제 어류였죠. 그 어류가 판을 치고 번성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한 4억 년 전, 그러니까 약 고생대에서도 중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범기 때 얘네들이 이제 양서류로 진화를 해서 육지로 이제 올라오죠. 육지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양서류는 이제 깨구리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살고 이게 이제 양서류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이제 점점 육지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4억 년 전에 이제 육지로 올라왔을 때 식물부터 올라오고 이제 동물들도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이제 지구상에 이제 산소가
점점 늘어서 산소가 점점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산소가 이제 O2죠. O2가 올라가서 이제 대기 그 성층권 맨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O2가 다시 이제 산소 또 결합을 해서 O3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O3가 되면은 이게 이제 오존층이 되는 거죠. 이제 O3가 오존층인데 이제 대기 중에 이제 4학년 전 대번기 고생대 대번기 때 이제 뭐죠 오존층이 형성된 거죠. O3가 이제 대기 중에 형성된 이 오존층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뭔 작용을 하냐면 태양에서 이제 오는 자외선 그 태양의 강렬한 독성이 있는 그러니까 자외선 태양의 그 자외선을 얘네들이 막아주죠. 이제 오존층이 O3가 그래서 이 지구의 표면까지 이제 안 오죠. 이제 오존층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4학년 전에는 이제 지구 표면을 때리죠. 표면을 때리니까 그 자외선을 직접 생명체가 맞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존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태양의 자외선이 이제 지구 표면을 안 오니까 이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와도 바다에서 나와서 육지로 올라와도 그 자외선을 피할 수가 있어요. 뭐 조금씩 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직접 쓰이니까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유리 O3 오존층 때문에 육지에서 생명체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양소리 이제 육지로 이제 생명체들이 올라온 후에는 얘네들이 올라온 후에는 이제 바닷속에서는 이제 물고기일 때는 그냥 뭐 알을 까놓으면 이제 알이 이제 물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뭐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새끼들이 이제 탄생이 하는데 육지에 올라와서는 이제 알을 까도 이 알이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바닷속에서는 이제 물기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데 여기서는 알을 까면은 이게 이제 육지는 이제 이게 마르기 때문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진화를 해서 알이 이제 껍질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수분을 머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식에 성공하고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이 딱딱해지는 거. 알이 딱딱해지고 딱딱한 알을 낳는 게 이제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로 다시 이제 진화를 하고 이 파충류들이 이제 뱀이라든가 악어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파충류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는 점점 포유류도 진화를 하고 조류로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공통 조상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38억 년 전에 생긴 단세포 생물, 원생 생물, 박테리아가 이제 공통의 조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식물과 동물이 이제 생기고, 맨 나중에 이제 사람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 동물이 생겼을 때 동물은 이제 단세포 원생 동물 박테리아가 이제 25억 년 전에 이제 점점 이제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 박테리아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점점 돼서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때는 이제 어류가 되는 거죠. 어류가 되고 어류가 이제 무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서류가 되고 이 양서류가 점점 올라와서 이게 양서류죠. 그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이제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이제 조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영장류가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6,500만 년 전 중생대가 끝나는 시점에 그 당시가 이제 백악기죠. 백악기 말기 때 조그만 별 지름 10km짜리 별이 지구에 돌진하면서 생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공룡이 멸종되고 작은 포유류들 24km 몸무게 24kg 밑에 조그만 포유류들이 번성을 하면서 인간의 조상인 들쥐 뭐 이런 설치류들이 진화를 하면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영장류 유인원이 된 거죠. 그래서 포유류는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이런 대형 유인원으로 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3천만 년 전에 원숭이에서 분리가 되죠. 원숭이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제 고릴라, 그다음에 이제 침팬지,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이제 이제 침팬지하고 비슷한 놈이 이제 침팬지보다 조금 작은 놈이 이제 보노보죠. 보노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릴라하고 비슷한 놈이 또 이제 오랑우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인원, 대형 유인원으로 하면서 인간이 됐고, 인간은
거의 한 600만 년 전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분리돼서 나온 거죠. 여기 3천만 년 전에 원숭이였던 게 600만 년 전에 침팬지 계통에서 분리돼 나온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에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걸어다니는 그 유인원이 나타났고, 이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호모 뭐 무슨 하빌리스, 그다음에 호모 엘렉투스 뭐 이렇게 변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한 20만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인간이 나타난 게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왜 그러면은 나무에서 살던 원숭이 나무에서 살던 침팬지가 왜 그 땅으로 내려왔느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침팬지인데요. 왜냐하면 요거 보면 이제 그 꼬리가 없죠. 꼬리가 없는 게 침팬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놈이 이제 꼬리가 있는 게 원숭이죠. 꼬리가 있는 게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는 3천만 년 전, 침팬지는 600만 년 전에 이제 우리하고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꼬리가 없는 게 침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왜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왔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구에 이제 기후가 많이 변합니다. 기후가 변해서 옛날에는 이제 나무하고 밀림이 이제 웅장했었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이제 나무하고 밀림이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뭐 그 초원이나 사바나 아니면 사막, 이런 그 이제 그 나무 없는 지역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무라든가 숲이 없어지니까 나무에서 살던 놈들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땅에 이제 초원은 이제 풀만 쭉 있는 거고, 사바나도 이제 풀만 쭉 있는 거고, 이게 그 나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쪽이 변하면서 얘네들 중에서 용감한 그 원숭이, 침팬지들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땅에서 한번 살아보자. 뭐 살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면서 먹잇감 먹는 게 이제 나무가 없어요. 먹잇감을 찾아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600만 년 전에 이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침팬지의 일종이 내려와서 인류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먹이를 구해서 했고, 그 용감한 원숭이들이 초원 사바나를 이제 뛰어다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네 발로 다니던 게 이제 두 발로 다니긴 직립보행이 되고, 직립보행을 하니까 네 발로 쓰던 게 두 발만 쓰니까 이제 두 발이, 이 두 손이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걸 두 손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불을 사용하게 되고, 불을 사용하게 되니까 두 손이 없던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네 발에서 두 발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서서 다니면서 이제 후두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어떤 그 대화, 언어가 가능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밑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도 이제 그 올라오면서 눈이 이제 앞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눈의 위치가 정면을 보는 거는 포식동물입니다. 남을 잡아먹는 동물이 정면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슴이라든가 노루라든가 이런 그 초식동물, 그러니까 그 포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 그러니까 사슴이나 이런 것들, 그 먹히는 동물들은 눈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측면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멀리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식동물인 인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자라든가 이런 포식동물들은 눈이 앞에 있어서 먹이를 추적을 하게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눈으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슴이나 이런 애들은 눈이 측면에 있어서 누가 나를 공격할까 이렇게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튼 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땅 위에 있는 규소라든가 규토를 갈아서 도구를 사용하는 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불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그 고기를 딱딱하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고기를 불을 이용하니까 이제 고기가 부들부들해지고 먹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을 쓰면서. 그래서 이게 불이 상당히 중요한 게, 불을 피우면서 다른 그 맹수들의 공격을 막기도 하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음식을 이제 그 데쳐 먹으니까 이 그 고기를 많이 먹게 돼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단백질이 많은 거죠. 단백질이 많아지면서 이 단백질이 뇌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주면서 뇌가 점점 발달하고 뇌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두가 내려가서 언어가 가능하면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면서 어떤 정보 교환을 하면서 어떤 그 남들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 조건을 만들면서 급격하게 이런 인간이 진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제 그 서서 다닌 거, 그다음에 두 손이 자유로운 거, 그거로 인해서 도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을 쓰고, 불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뇌가 커지고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는 별종으로 아주 그 진화를 속도를 빨리 하게 된 것이 바로 생명체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